살다 보면 가족이라서 참는 경우가 참 많죠. 가족한테 들은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마음에 걸리고 가족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가족인데 그 정도도 이해 못하면 내가 이상한 거 아니야? 하지만 그 말 정말 맞는 말일까요? 오늘은 심리학과 뇌과학을 바탕으로 그런 프레임을 깨보려고 합니다. 참을수록 무너진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내 감정이 무시되고 상처받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관계의 의무에 갇혀 있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관계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에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상처를 쉽게 인정하지 못하죠.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 라는 프레임이 너무 강하게 사회에 박혀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부모님인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말한 걸까? 며느리니까 이 정도는 넘어가야지.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참는 게 늘 미덕은 아닙니다. 오히려 참는 만큼 내 안에서는 작은 상처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감정을 억누르는 반복은 자기 자존감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내면화된 자기 부정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했는데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넘겼고 그때의 억울함은 사라지지 않은 채 내가 틀렸어 라는 메시지로 기억되곤 하죠.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점점 작게 느끼고 결국엔 나는 원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 뇌는 감정을 억누를 때마다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분비해요. 코르티솔 수치가 자주 높아지면 만성 피로와 우울, 집중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즉 단순히 기분 나빠지는 차원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나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고통을 받게 되죠. 그런데도 우리는 왜 참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가족이니까요. 가족과의 관계를 잃는 게 두려워서 혹은 내가 나쁜 사람이 될까봐 조심스러워서 참게 됩니다. 하지만 관계를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감정선, 그 선을 지키기 위해선 참는 연습보다 거리 두는 연습이 먼저여야 합니다. 정상이 아닌 가족관계. 너는 원래 그 정도야. 네가 뭘 하겠니? 그걸 아직도 몰라? 바보 아니야? 혹시 가족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상대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정체성을 흔드는 감정 폭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가 자식한테 그 정도 말도 못해? 라고 말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정서적 학대가 용인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부모 관계만의 이야기가 아닌 형제, 남매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관계를 독성 관계라고 부릅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상대를 지속적으로 위축시키고 나는 왜 이렇게 사소한 말에 상처받지? 라며 스스로를 탓하게 만듭니다. 가장 위험한 건 이런 관계 속에서 자란 사람일수록 그 폭력성을 정상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즉, 그 익숙한 언행이 곧 정상적인 모습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깎아내리면서도 이건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잘 되라고 하는 말이 상대를 작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든다면 그건 분명 잘못된 방식입니다. 가족 말에 더 상처받는 이유. 누군가 직장에서 나에게 날카로운 말을 하면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가족이 똑같은 말을 하면 마음에 오래 남죠. 왜 그럴까요? 바로 뇌의 감정 처리 시스템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족은 우리의 애착 대상이에요. 애착 대상에게 받은 피드백은 감정의 안전 기반을 흔들 수 있는 강력한 자극으로 작용합니다. 쉽게 말해 나를 보호해줘야 할 사람한테 받은 말일수록 그 충격은 몇 배로 크게 느껴진다는 거죠. 심리학적으로도 우리는 기대하는 관계일수록 더 많이 실망한다는 법칙이 있어요. 가족에게 기대하는 게 크니까 그 기대를 배반당했을 때 상처도 더 깊어지는 겁니다. 가족의 말은 의견이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판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말에 무너지고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긴 시간 동안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상처를 외면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소중하다고 느꼈던 사람에게서 받은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도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아니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거리를 두라는 거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거리두기는 관계를 끊자는 말이 아닙니다. 거리두기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건강한 전략입니다. 감정적으로 너무 밀착되어 있으면 상대의 감정이 내 감정처럼 느껴지고 상대의 기분에 따라 내 하루의 온도가 좌우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감정적 융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나는 어느 순간 내가 아닌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감정의 분리, 즉 건강한 거리두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부모님과의 전화통화를 주 2회, 10분 이내로 정하기, 감정적인 대화는 문자로 바꾸기, 돈, 결혼, 자녀 교육과 같은 특정 주제는 대화의 주제를 바꾸며 지혜롭게 피하기. 이건 무례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감정 관리입니다. 물리적인 거리보다 중요한 건 감정의 거리입니다. 그 사람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휘둘린다면 이미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태예요. 심리학자 보헤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관계는 삼각관계로 쉽게 얽힌다. 세 명이 얽힌 구조에서 감정의 분리와 거리가 없다면 스트레스가 특정 한 사람에게 집중된다. 즉 거리두기는 갈등을 줄이기 위한 것이자 내가 그 관계 안에서 나로 존재할 수 있게 만드는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잠깐, 거리를 두면 관계가 멀어지지 않을까 걱정되시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거리를 둬야 관계가 오래 갑니다.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말처럼 가족 간에도 존중의 선을 세워야 상대도 나를 하나의 개인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 여성분은 결혼 후 시댁의 끊임없는 참견과 언어적 무시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엔 며느리니까 참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넘겼지만 어느 순간 본인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기 시작했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매주 가던 시댁 방문을 격주로 줄이고 필요한 연락만 하고 감정이 격해질 땐 문자로만 소통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컸지만 몇 달 후 마음이 훨씬 더 단단해졌고 시댁과의 갈등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거리를 둔다고 해서 관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알게 되니 상대도 예전처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고 해요. 또 다른 사례로 형제자매 간의 금전 문제로 다투던 한 남성분은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대화의 감정선을 그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형제인데 라는 생각에 돈을 빌려주고 마음고생을 했지만 이제는 이 정도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라고 표현하면서 서로가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고도 선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족관계를 재정의하는 연습.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럼 가족을 아예 멀리해야 하는 걸까? 내가 예민해서 더 상처받는 걸까? 여기서 중요한 건 가족과의 관계를 끊자 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자는 겁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해해야 하고 무조건 받아줘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에게 많은 심리적 부담을 줍니다. 심리학자 머레이 보헤는 감정 분화라는 개념을 강조했는데요. 이 말은 가족이라는 집단 안에서도 나만의 감정과 사고를 구분해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가족의 기대와 나의 욕구를 구별할 수 있어야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라는 말은 때때로 내 삶의 기준을 흐리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만 이상한가? 라는 질문에 빠지기 쉬워요. 하지만 오히려 기준을 세우고 거리를 조절하는 사람이 가족 안에서 더 건강한 역할을 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나는 가족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나를 해치게 두지는 않겠어.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리두기와 재정의의 핵심입니다. 가족은 지켜야 할 관계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은 더더욱 지켜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는 종종 참는 게 미덕이라는 프레임에 익숙해져 있어요. 하지만 그 미덕이 반복적인 상처를 내고 있다면 이젠 멈추셔도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무너지는 내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지켜내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의 말에 상처받았던 기억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 오늘 느꼈던 점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